직접 이제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도 초등 때는 저희가 이런 걸 좀 열심히 해야 저희가 중고등학교 갔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그래도 그런 다양한 엄마랑의 추억과 경험이 있지라고. 사실 이제 1학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여름방학 계획을 저희가 좀 일찍 준비했어요. 왜냐면 여름방학이 이렇게 딱 그 들어가기 전주에 뭘 하려고 하면 예약도 안 될 뿐더러 비용도 비싸고, 지금 한창 뭐 학원에서든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, 뭐 공연, 예술 이런 거에서 전부 이제 문자가 엄청 오기 시작해서 저도 빨리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. 방학을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저희가 준비할 경황도 없었고 그냥 쭉 방학이었어서 방학에 뭘 특별한 걸 안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때까지 어쨌든 방학을 이렇게 매해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정보를 오늘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3개의 큰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학습에 대한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 체험 활동에 대한 거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아마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메모하셨다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찾아서 계획을 세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바로 학습입니다. 학습은 사실 이제 방학 때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. 내가 어떤 걸 지금 좀 아이한테 보완해주면 될까? 그리고 다른 어떤 체험활동보다에 앞서서 학습을 먼저 떠올리는 거는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방학 기간이 보통 7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이번 방학이 좀 길더라고요. 8월 한 말까지.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짓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한 달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알차게 학습으로 보낼까, 사실 그 생각 제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개를 다 잡으려고 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길래 그 중에서 좀 내가 주력할 것만 딱 정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. 첫 번째는 좀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만약에 내가 독서를 좀 해주고 싶었다 그러면 뭐 오전 시간에 계속 독서를 한다거나, 고학년 친구들은 학원을 또 많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서량이 학기 중에 굉장히 부족하니까 독서를 일정 시간에 아예 배정을 한다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한 과목에 내가 좀 집중하겠다, 약간 몰입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뭐 수학만 딱 집중해서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영어만 좀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, 이렇게 과목을 정할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저는 이제 2학기 거에 대한 예습도 뭐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복습을 좀 더 그 교과 과정을 탄탄하게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1학기에 복습을 예를 들어서 교과서로 전과목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. 근데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는 아직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복습을 했을 때 문제집을 따로 풀지 않는 경우에는 교과서로 아이랑 했던 거를 그냥 얘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하고 중요한 어떤 개념 같은 걸 한번 정리해 주는 거죠. 그렇게 하고 내가 문제집으로 한 번 더 뭐 단원평가를 봐주겠다. 1학기 동안 단원평가 계속 봐왔잖아요.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구멍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. 뭐 다른 거는 뭐 안 틀렸는데, 아니면 한 개 틀렸는데 어떤 과목은 좀 많이 틀렸다, 이런 게 있거든요. 그걸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 오프라인으로 학원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학원 정보가 요즘에 정말 하루에 몇 개가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어요. 정말 많이 오는데 내가 학원을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, 그럴 경우에는 저는 전국구로 하는 온라인 강의들이 있거든요. 그런 특강들이 이번 여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. 작년엔 좀 안정이 안 된 상태고 약간 그 파일럿팅하는 그런 상태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그런 상태니까 온라인 특강으로 내가 좀 좋은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다져진 걸로 하고 있는 검증된 그런 온라인 수업을 미리 줌 신청을 해 놓는 거죠.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직전에 하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고, 그리고 할 때는 사실 아이랑 좀 의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학년 친구가 되더라도 방학이 이런데 이제 처음 학교 간 친구에게 한다면 엄마랑 방학 때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할 거야 라고 하고 아이 의견도 좀 들어주는 거죠. 그래서 학습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학년을 고려해서 어떤 걸 할지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저학년 친구들은 학습 비율보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를 좀 더 권장하고 싶기는 해요. 그리고 고학년은 복습을 하고, 그리고 학기 중에 부족한 과목을 보완해주면서 내가
뭐 어떤 과목은 선행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면 그 과목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학습을 전반적으로 내가 좀 탄탄하게 다져야겠다 하면 한 달 동안 계획을 시간을 오전, 오후, 뭐 저녁 이런 식으로 나눠서 크게 분류를 한번 하고, 그리고 과목을 선택하고, 그리고 아이랑 이제 의논해서, 엄마가 사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아이랑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해서 크게 계획을 세워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는 체험활동입니다.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 그 선배맘들이 하는 얘기가,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체험 많이 해야지,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. 실제로 이렇게 저희처럼 겪고 있는 중에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이 체험활동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에게 학습을 계속 오래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, 그리고 실제로도 학습에 많이 연계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모든 과목이 호기심을 갖고 재미로 시작하는 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체험활동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정보들을 쭉 한번 다 찾아봤어요. 그래서 분야별로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과학 캠프를 한다고 하면 그냥 뭐 하루 수업도 있고요. 뭐 한생일 같은 데에서 특강으로 일주일 이어서 수업하는 것도 있고, 또 줌으로도 수업을 이제는 해요. 그렇게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그 숙박을 통해서 하는 곳들이 또 있어요. 뭐 대학교에서 하는 여름 캠프도 있고, 아니면 강릉해양과학연수원 이런 데서 뭐 생물 탐구 수업을 하고 밑에 오후에 액티비티를 하고 또 숙박을 같이 할 수 있고, 이런 수업도 있고요. 그리고 뭐 대학 캠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민사고 캠프, 뭐 카이스트 캠프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. 근데 이제 작년에는 사실 거의 그런 걸 쉬었거든요. 근데 올해는 제법 많은 곳에서 숙박 캠프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보시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, 인천국립생물자원관이라는 곳에서도 수업이 있고, 그리고 그 곤지암 숲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반딧불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,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역사 캠프인데, 역사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, 뭐 경주, 공주, 뭐 이제 국립박물관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많이 있고, 그리고 유적지를 생각해도 되게 많은데, 그런 역사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투어 같은 거,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앱으로도 좀 찾아보시면 아예 그런 프로그램을 쫙 이제 판매하고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박물관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, 국립박물관이 정말 많은데, 이제 국립박물관만 한번 찾아봐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.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투어하고 학습적인 것도 같이 하는 데가 있고, 또 화폐박물관, 뭐 한글박물관, 이런 학습적으로 연계되는 박물관 투어가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아이가 직접 뭐 통일시장 같은 데 가서 엽전을 가지고 뭐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제가 과학, 역사, 뭐 박물관 이런 것들 크게 카테고리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한번 어떤 거를 아이랑 해야 될까? 그래서 이번 방학에 저는 이런 체험 활동은 한 두세 곳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금요일마다 해본다든지 주말에 한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한 번에 나와 있는 건 예전에 아자스쿨 알려드렸는데, 거기에서 보면 그래도 통합적으로 좀 볼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예약을 할 때도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도, 좀 일찍 예약하면 얼리버드로 전반적으로 할인이 다 돼요. 그래서 한 달 전쯤부터는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더라고요. 방학 기간에 아이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학습에 대한 부분도 좀 비중 있게 가져가기는 하는데, 아이 입장에서는 학기 중에 이런 여유의 시간이 없잖아요. 엄마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럴 때 약간 머리를 식힌다라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좀 여유 시간을 주면서 체험을 하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문화예술입니다. 문화예술은 저희가 사실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. 작년에 직접 현장에는 거의 못 갔잖아요. 근데 이제 올해부터 또 이제 좀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공연들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. 근데 이제 문화예술은 제가 직접 저도 못 가다가 최근에 클래식 공연을 한번 갔다 왔는데, 유명 성악가의 어떤 공연이었는데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. 이게 사람이 늘 할 때는 몰랐다가 또 이렇게 멈춰 있다가 다시 하니까 그 감동이 되게 컸는데, 또 마스크를 이제 쓰고 그런 공연장에 있는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.
그래서 기분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요즘에는 문화예술 공연이 정말 좋아진 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뭐 7월 8일 그 7시 30분인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그 한수진이랑 김태영 연주자의 공연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야, 유튜브로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이게 오프라인으로 보면 막 10만 원대 이렇게 굉장히 비싼 공연인데 이제는 문화예술도 지역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공연들이 실황이 중계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시간들만 찾아서 좀 그냥 일정에 메모했다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방학 때 그때 그 플란데스에게 클래식 공연이 있어서 그걸 예약을 했는데 미리 예약하니까 5,000원 정도 할인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좋은데 아이랑 얘기해서 뭐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는 음악 공연을 듣고 뭐 또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또 미술 관람 같은 것들을 추천드립니다.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리를 좀 확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립미술관이라든지 미술관들은 주변에 찾아보시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내가 문화활동을 그동안 거의 못했다라고 하면 한번 가보시면 또 새로운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충전이 많이 되더라고요. 사람이 좀 지쳐 있었는데 음악을 듣거나 미술을 보면 굉장히 그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을 사실 받게 돼요. 그래서 공연 리스트를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네이버라든지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파크라든지 뭐 이렇게 공연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곳 있잖아요. 거기에 들어가서 리스트를 한번 쭉 보고 날짜 맞춰서 이제 사전에 예약을 해 놓는 거죠.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방학 때 사실은 이것도 욕심을 많이 낸 거예요. 이 세 카테고리를 다 한다는 거는. 근데 기본적으로 학습은 이어가려고 생각을 하실 거고 나머지에서 내가 아이들한테 체험활동을 좀 더 가져갈 건지 문화예술활동을 할 건지 그래서 아이가 직접 이제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도 초등 때는 저희가 이런 걸 좀 열심히 해야 저희가 중고등학교 갔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그래도 그런 다양한 엄마랑의 추억과 경험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정보를 제가 정보란에 이제 그 홈페이지 같은 거 링크를 좀 해드릴게요. 그래서 보시고 들어가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전화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정보들을 좀 천천히 찾아보시면서 온라인 수업을 새롭게 해본다든지 이제 방학 때는 온라인 수업이 없으니까 그때 딱 적기인 것 같습니다.